대한민국의 중심 서울.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다양한 맛이 살아있는 곳입니다. 50년, 60년은 노포축에도 못 낀다는 맛의 역사가 지금도 유유히 흐르고 있죠. 1937년 개업한 해장국의 원조집입니다. 조선시대 서민들이 종로를 지나던 고관들을 피해 다닌 길, 피막길. 그 길에 자리 잡았던 최초 해장국집은 여전히 근처에서 오래도록 옛맛을 지키고 있습니다. 맛의 역사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이는 곳. 신선한 선지와 소의 내장과 뼈를 뭉근하게 끓여낸 육수는 한겨울 헛헛한 마음을 채우기에 부족함이 없죠. 80여 년의 역사와 전통, 그리고 특별한 레시피가 대를 이어 전해지길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을 당신도 가지고 계신가요? 우리나라 제1의 항구 도시 부산. 누군가에겐 로망의 도시이고 누군가에겐 그리움이 사무친 곳입니다. 1950년 한국전쟁통에 피란민들은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부산은 피란민들의 제2의 고향이자 고향의 맛을 그리워한 이들이 그 맛으로 삶을 이어간 곳입니다. 부산 우암동 소망마을은 피란민의 터전이었습니다. 이 동네가 소망마을이에요. 피난민 수용소예요. 원래 마구간이에요. 마구간. 1919년부터 이어진 밀면집의 역사는 시공간을 옮겨온 곳입니다. 우리 할머니가 지금 살아계시면 130살? 130살 넘었거든요. 할머니가 북한에서 동충면이라는 냉면 장사 하다가 이제 여기 계속 이제 피난 내려와가지고 재료를 구하기 힘드니까 밀가루를 만든 게 지금 이제 밀면의 탄생. 저는 지금 3대, 지금 4대, 5대가 하고 있어요. 내가 부모한테 받을 때는 완전 수동식이 완전히 막 힘으로. 지금은 보통 누르면 냉면이 좀 나오지만은 옛날에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봉을 닮아가지고 막 힘이 장사돼야 돼요. 무윤탄. 막 깨가지고 무윤탄 이만한 통 만들어 이었다가 지금은 이제 우리 아들한테 준 거는 완전 자동. 부엌도 가스를 하고 냉면 기계도 보다만 누르면 쫙 나오고. 자동화가 되었지만 여전히 3대 할머니가 지키고 있는 주방. 대대로 이어지는 맛에는 절대 불변, 변화란 없습니다. 전분이나 메밀은 찾아볼 수가 없던 시절, 보급품이었던 밀가루를 치대고 치대 탄생시킨 밀면. 부산의 대표 음식이자 한 그릇에 한이 된 음식.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은 그 맛을 잊지 못해 부산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발길을 이끄는 것은 100년이 넘은 역사겠죠. 꾸준함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사랑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승계 받으려고 한 거는 26, 7살 때 이전에부터 할머니, 어머니 밑에서 제가 승계를 받으려고 마음먹었던 것 같습니다. 반죽이나 양념하는 그런 부분들 할머니한테 이제 어머니한테 인정받기가 그게 제일 어려운 과정이었습니다. 일대 할머니의 손을 잡고 피란길을 나선 2대 할머니. 북한 내어동에 운영하던 냉면집을 남한의 부산에서 이어오고 3, 4대가 다시 또 이어갑니다. 언젠가 찾게 되리라 믿으며 고향마을 지도까지 그려놓았지만 여전히 부산에 남아 그리움의 맛을 파는 100년 가게. 지금은 수많은 사람들이 200년의 역사를 쓰길 기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제가 한 20년 전부터 이렇게 오기 시작했습니다. 멀리서 서울 사람인데 이렇게 오다 보니까 자꾸 발길이 닿네요. 네. 부산에 있는 전통집보다 굉장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고 영원히 부산의 터줏대감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이 아쉽겠죠. 부산의 특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없어진다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기업 승계에 대한 오해라고 하는 게 보면 기업이 승계되면 그 승계되는 그 가족들, 그 지분을 들고 있는 사람들, 사업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혜택이 있다. 그런 가업들을 그 이제 승계가 되면 뭐 부가 대물림 된다. 근데 실제로 이게 부자 감세의 문제가 아니고 그 기업의 승계에 대한 문제다. 기업의 승계가 온전하게 잘 이루어져야 그 고용된 분들도 지금 조그만 기업들도 뭐 고용된 분들이 있었겠지만 그게 이제 조금 더 커지면 중소, 중견기업까지 가게 되면 지금 중견기업 같은 경우는 정말 큰 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업 승계를 원만하게 이루어져줘야 이 경제 상황 자체가 좋아진다라고 하는 것, 이거를 우리가 아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의 대물림으로 오해받고 100년 가게보다 100년 기업이 턱없이 적은 대한민국. 경제를 지탱하는 중소기업이 100년을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열심히 기업을 일군 이른의 A씨가 있습니다. A씨 소유의 기업은 독보적인 자체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고용인도 50명이나 있죠. 공장 부지며 본사 사옥까지 기업의 소유입니다. A씨는 기업을 유지하고 싶습니다. 더 나아가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우고 싶죠. 이때 A씨는 기업을 지속적으로 키우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30살부터 회사에서 일을 배운 아들 B에게 기업을 물려주는 것, 배우자 혹은 친인척에게 기업을 승계하는 것, 또는 기업의 가치와 기술력, 그리고 고용보장 조건으로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시키는 것, 이 모든 것을 우리는 기업 승계라고 부릅니다. A씨는 아들 B에게 기업을 승계할 때 승계를 받는 아들 B씨는 세금을 내게 됩니다. 기업의 가치를 분석하고 그 가치에 따라 일정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 혹은 A씨가 사망했을 경우 상속세를 내게 되는데요. 상속세는 개인 세목이긴 하지만 기업에 영향을 주는 세목이에요. 소득세 같은 경우는 공정, 공평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법인세 같은 경우는 효율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면 공정, 공평과 효율을 같이 지금 잡고 있는 것이 어찌 보면 상속증여세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좀 크게 지금 대두되고 있는 것이 가업상속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가업상속 문제를 보게 되면 이거는 꼭 개인 세목으로 볼 수는 없다. 이거는 지금 개인 세목이긴 하지만 법인의 승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 운영하면 기업들이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그 이루어졌던 그 넥슨의 그 김정주 회장의 사망 사건. 넥슨의 김정주 회장이 돌아가시고 나서 상속세를 냈는데 상속세 금액이 크다 보니까 넥슨의 그 지주회사가 있어요. N이라고. 그 지주회사의 비상장 주식을 물납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물납이 됐는데 그 지분의 비중이 한 30% 정도 됩니다. 총 가지고 있는 대주주가 들고 있는 지분의 30%를 기재부에다가 일단 줬고 기재부에서는 그걸 들고 와 자산관리공사 캠프 공멸하거든요. 근데 정말은 한 번 그 상속이 이루어질 때마다 뭐 상속 재산이 그냥 일반적인 상속 재산이 30% 간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지만 이건 기업을 경영하기 위한 지분 자산을 30%씩 들고 간다는 얘기는 기업 경영하지 말라는 얘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뭐 그냥 단적인 우리가 아주 심플하게 보여주는 그 문제점이죠. 한때 세계 인구의 절반이 쓴다는 손톱깎이로 유명했던 기업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속세로 인해 세계 1위 자리를 내어준 사례로 자주 등장합니다. 2000년대 코스닥 상장을 기념으로 가족과 임직원에게 회사 주식을 증여했으나 갑작스러운 창업주의 사망으로 상속세가 추가로 부과되어 세금을 납입할 능력이 안 된 가족들은 결국 회사를 홀딩스에 처분하게 됩니다. 그 후 다시 손톱깎이 부분 사업을 매입하긴 했지만 세계 1위 자리는 안타깝게도 중국에게 내어주게 되었죠. 기업 승계로 인해 발생하는 세금 부담과 그
그 세금을 납부할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인 것 같습니다. 특히 비상장 주식의 경우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한 현금화가 어렵고 개정되는 세법에 대한 이해 부족도 주요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이 코로나 때를 예를 들 수가 있는데요. 코로나 시절 때 대표님이 급작스럽게 돌아가신 경우에는 일반 상속을 실행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세금이 50%, 아까 최대 50%가 나오거든요. 그런 세금을 지원하기 위한 납부 재원을 마련하지는 못한 상황에서 그 납부 재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공장을 팔거나 자산을 팔므로써 기업이 힘들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제 곧 새학기가 시작되겠죠? 새학기가 시작되면 섬세 방앗간처럼 들러야 하는 곳, 바로 문구센터입니다. 알록달록 문구들이 설렘을 그려냅니다. 지금도 전국으로 배송되는 문구류의 출고가 이루어지는 물류창고. 가장 바쁜 월요일이 바로 그날입니다. 한때 창고형 물류센터로 명성을 날리던 이 기업은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원래 이제 문구하고 사무용품 유통을 하셨어요. 주요 매출이 이마트나 마트, 주요 이제 마트에 납품을 많이 하셨어요. 99년도에 법인 전환하시면서 마트에 납품하시면서 성장을 계속 해오셨는데 이제 마트에 납품하는 비즈니스 모델의 한계가 있었고 두 번째는 저희가 마트에 납품을 많이 했었는데 마트가 이제 국내 법인을 철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아버님께서 자체적으로 그 마트에 납품한 거 이외에 비즈니스 모델이 있어야겠다 해서 2008년도에 창고형 문구 매장을 설립하셨어요. 이제 경기도 오포에 설립을 하셨는데 2008년에 한 200여 평 되는 창고형 문구 매장을 설립을 하셨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첫 번째로 사업을 전환시켰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혁신 경영실장이라는 직함을 달고 있는 여상훈 씨는 대표자 여건현 씨의 아들입니다. 공공기관에 재직하던 그는 가업을 이어받기 위해 회사를 그만두고 아버지 회사에서 승계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주변에서 다 말렸습니다. 한 명 아버님 빼고는 찬성하신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왜 좋은 직장 내두고 어려운 길을 가시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근거 없는 자신감이었던 것 같아요. 2024년 우수승계 기업부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까지 수상한 그가 왜 여전히 실장일까요? 제가 합류한 이후에 계속 좀 빠른 속도로 좀 성장을 해왔거든요. 근데 제가 합류할 때는 잘 몰랐습니다. 지분이 부모님한테 있는 거고, 그 지분을 이제 증여나 상속을 받으려면 굉장한 좀 세금을 많이 내야 돼요. 그동안 사업해서 본 돈은 뭐 제 주머니로 들어온 게 아니라 전부 다 회사에 재투자를 했고 증여세를 내야지만 제가 어쨌든 간에 이 회사에 온전히 지분을 갖고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인데 그런 세금의 재원이 부족한 것이 좀 크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속세의 가장 큰 문제라 그러면 세율이 너무 높아요. 우리나라보다 세율이 높은 나라가 일본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50%에서 2등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최대 주주 할증과세라는 게 있다는 거죠. 20%. 그러니까 50%, 20% 얹으니까 10%가 얹어지잖아요. 그러니까 60%가 되는 거예요. 여상훈 실장은 문구 유통업을 하던 아버지의 회사를 승계받기 위해 실무에 뛰어들며 교구 제조업으로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시의적절한 선택이며 사업의 확장이었지만 업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교육 서비스업으로 사업 확장 중이지만 승계에 걸림돌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기업 승계 사전 요건 중에는 대표이사는 10년, 후계자는 2년 이상의 근무 요건이 필요하고 동일한 업종으로 10년 이상 유지해야 하는 조건이 있는데요. 이에 대한 사전 준비가 되지 않아서 기업 승계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있습니다. 기업 승계 이후 사후 관리를 이행하지 않아서 세금을 추징당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기업 승계의 사후 관리 요건은 지속적으로 완화되고 있으나 업종 유지, 고용 유지, 자산 유지 등 여전히 이행하기 까다로운 조건들이 있으므로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여과세 특례의 업종 유지 조건에 부합하지 않았던 여상훈 실장은 여전히 기업 승계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왜 이런 복잡하고 엄격한 규제를 둔 것일까요? 가업상속공제 받고 싶어 하죠. 근데 받고 싶어 하는데 그걸 받았다가 나중에 사후관리 요건에 이제 문제가 되면 다 이제 뭐 개원내고
추진까지 당하니까 그게 겁이 나서 아예 손을 못 대고 있는 기업들도 많다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업종에 대한 요건. 소분류, 중분류 뭐 이렇게 해서 풀어왔는데 대분류로. 그거 업종 완전히 없애줘야 되는 거죠. 기업이 업종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살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어떤 목적에서 뭐 업종을 변경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거를 못하게 한다? 그리고 만약에 그걸 하게 되면 기존의 가업상속 공제 혜택 받던 것을 다 혜택을 가져온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기업에 대한 그 예를 드는 것이 사진 필름 회사들 있잖아요. 일본에 있는 필름이라고 있었고 미국에 딱 있었단 말이에요. 딱이 더 큰 회사예요. 오래됐고. 근데 이 딱이라는 회사는 지금 현재 거의 다 허물어졌고 현재 이 필름은 보통 말하는 CMO, 요즘 바이오로직이 그쪽에 뛰어들었어요. 어느 정도 지금 성공 사례를 보고 있거든요. 필름 만드는 회사가 지금 현재 CMO 기업으로 도는데 그거를 막으면 안 되는 거죠. 살아야지. 그래서 그 기업을 살려서 그 기업이 고용 창출도 많이 하게 하고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으로 긍정적 효과를 이렇게 뿌릴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막는다는 것은 저는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저는 생각해요. 아시다시피 25년도 전망이 그렇게 다들 좋지는 않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환경 탓을 하고 싶지는 않고요. 저희가 갈 수 있는 길을 좀 묵묵하게 가고 싶어요. 저희가 지금 이제 공교육 분야, 전국에 이제 초중고 학교에 많이 좀 저희 브랜드가 알려져 있습니다. 그쪽으로 좀 더 집중을 하면은 좋은 기회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완당이라는 음식을 아십니까?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남녀노소가 좋아하는 맛. 한 번 먹으면 잊을 수 없는 식감. 후루룩 넘어가는 마치 한방눈이 사르르 녹는 것 같은 그 느낌은 어디서도 느낄 수 없습니다. 완당 하나로 70년을 지내온 노포가 있습니다. 대중적인 메뉴도 아니고 오직 부산에만 존재하는 맛. 그러나 부산 특유의 식재료인 해산물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맵거나 짜지도 않은 담백한 맛으로 70년입니다. 이 집에 한 50년 돼 자주 옵니다. 맛이 똑같이요. 똑같아요. 아주 많아요. 사람이 많아서 딱 이 시간 되면 와야 돼요. 여기는 사람이 많으니까. 예, 이 시간 되면. 그 11시니까 그래 오면 딱 돼. 할아버지가 잘 해놓으신 거죠. 그때부터. 그래서 저희는 그냥 아버지랑 저랑 이어서 할 뿐인데 많이 사랑해 주셔서 이제 아버지가 88년에 이제 직장 그만두시고 부산 오셨거든요. 나중을 위해서는 이거 무조건 기계가 있어야 된다 해가지고 아버지가 어렵게 알아서 일본에 가셔서 수입도 한 것도 있고 그리고 사람도 자꾸 충원해주고 자동화도 많이 하고 공대 출신의 공무원을 거쳐 500여 명을 거느린 공장장을 했던 아버지는 작은 가게였지만 모든 체계화를 하고 최신 기계를 들여 자동화를 만들었습니다. 무려 30년 전에 말이죠. 내가 우리 집을 사가지고 3년 동안에 우리 집에 모든 매출이 다 썼어요. 계산을 해보니까 그때 참 적변이야. 집안에 빚이 많았어요. 6년 내가 딸이 하나를 5인데 아버지는 자식들 공부 다 하시고 60하게 돌아가셨어요. 연합에. 그냥 올해 85이에요. 그래서 동비를 당대해 보니까 내가 5년만 하면은 이 집의 모든 빚을 갖고 성공하겠구나. 대만하고 일본하고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기계를 자동을 내야 되겠다. 이대 사장님의 선견지명은 통했습니다. 일대 사장님이 일본에서 배워온 기술로
일본식 대만 음식의 한국화를 만드셨다면 이대 사장님은 자동화로 맛은 유지하면서 사람들은 편하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죠. 사실은 예전에 할머니가 저희 할머니가 제가 고등학교 때 맨날 그랬어요. 절대 장사하지 마라고. 진짜 하지 마라고. 고생 너무 많이 하니까. 그래서 저는 대학교도 이제 입학했을 때까지만 해도 장사할 생각은 전혀 없었고 졸업할 때쯤에 이거 뭔가 좀 아까운 거예요. 제가 70살 되면은 이 가게가 100년이 되거든요. 내가 아무리 늦었지. 내가 지금 와서 일본 가면 내가 일본 가가지고 미리 공장하고 일본 공장하고 또 일본 오키나와에서 저 일본 공장 만들어서 납품하는 데를 내가 3년 동안 그래 다 하고 나와가지고 그래가 장가가고 그래가 그때부터 어떻게 잘하고 있습니다. 70년의 역사 속에는 많은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완당집만이 가진 특별한 레시피와 시대를 앞서간 자동화 시스템, 그리고 오래도록 같이 해온 사람들까지. 78배 나이에 완당을 기계처럼 빚어내는 달인은 50년을 함께해 오셨고 주방과 홀을 누비는 이모님들은 환갑이 넘어 이곳에서만 무려 30년씩은 일해오신 분들입니다. 뭐 전생에 무슨 인연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인연이 되게 좋은 것도 있고 사람 관리를 한다는 게 설명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그 마음으로 한다는 게. 저 말하기는 힘든데 하나는 같이 일한다는 느낌. 종업원 구분 없이 같이 일한다는 느낌. 중국식 표준어로 혼둔이라고 말하는 음식을 광동 지역에서는 완탐이라고 불렀고 일본으로 넘어오며 완탕이 되고 다시 일대 이윤주롱을 통해 한국에 상륙하면서 얻은 이름 완당. 바다 건너 시간을 거슬러 그 맛을 지키고 있습니다. 내 대해서 잘못되면 안 되는데 보통 승계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보통 2대, 3대에서 많이 넘어지거든요. 특히 3대에서 많이 넘어져요. 3대에서. 제가 경영학과 나왔거든요. 근데 또 회사 경영 뭐 이런 학교에서 대학교에서 배운 경영이랑 매장을 하면서 이런 거는 완전 다르기 때문에 아직까지 100% 승계는 아니고요. 같이 아버지, 어머니랑 같이 하세요. 그 뭐 정책들이 있다고 듣긴 들었거든요. 근데 사실 뭐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솔직히 많은 분들이 일하는데 바빠가지고 그거 찾아보는 경우가 되게 힘들어요. 되게 힘들고 또 뭐 저희보다 훨씬 매출 규모가 많이 나오는 그런 중견기업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말해보면 세금 때문에 물려줄 때 그게 되게 걱정이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약간 좀 생각해 주셔서 좋은 정책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고 만들었으면은 제가 알 수 있게 그런 홍보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정책이 있으면. 대한민국의 막대한 증여 상속세율. 그런데 이런 세금 자체가 없는 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단풍의 나라 캐나다는 세계 최초로 증여 상속세를 폐지한 국가입니다. 과연 대한민국에서도 이런 제도를 도입할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에서 온 안성준 공인회계사입니다. 캐나다에도 그 상속세 개념과 비슷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에스테이트 텍스라는 것이 있었는데 1972년도에 이것이 폐지되었고 그 후로는 상속 또는 증여와 관련해서는 증세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업을 승계한다는 것은 기업의 주주가 타인에게 자신의 주식을 양도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부동산은 이제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그런 의미이고요. 그러면 이것이 개인의 기업의 승계는 기업이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식이 넘어가는 과정이고 그것과 관련해서 캐나다에서는 개인 소득세를 중심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가치가 100원이었어요. 살 때. 하지만 팔 때의 가치가 200원이라고 하면 그 증액분 100원에 대해서만 피상속인이 소득세를 내면 됩니다. 하지만 상속인은 주식을 받은 가치, 늘어난 부분에 대한 현재 가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게 되죠. 100원에 사서 200원에 넘겼으면 상속인은 200원을 자기의
상속받은 가치로 기록되게 됩니다. 그래서 상속인이 그 주식을 다시 팔았을 때는 200원에 매입한 금액으로 되게 되는 것이고 300원에 팔게 되면 그 증액분 100원어치만 본인이 나중에 소득세를 물게 되는 것이죠. 상속과 증여는 전형적인 이중과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10억을 벌 때 한국 소득세율 기준으로는 한 3억 정도, 3억에서 4억 사이를 개인마다 좀 다르겠지만 낸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10억을 벌어서 7억이 남았어요. 근데 이 7억을 자식한테 이제 증여나 상속을 하게 되면 이제 거기에 대한 세금을 또 매기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뭐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5억까지는 면세 범위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2억에 대해서 과세를 하게 되죠. 그러면 과세 금액을 뭐 계산해 보면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한 5천만 원은 낼 거예요. 그 7억을 주게 되면 그 6억 5천을 자식이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10억을 벌어서 3억을 소득세를 냈고 5천만 원을 이제 또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식이 또 그 자식한테 줘요. 6억 5천을. 거기서 증여나 상속세를 또 떼요. 그러면 거기서 또 줄어들어요. 그래서 상속세나 증여세 면제 범위를 빼고나 나머지 금액은 전부 국가에 세금으로 내야 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이중 또는 삼중 과세의 세금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상속세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평가를 해서 가세하거든요. 상속세 가세 대상 가액이 금액이 좀 크잖아요. 실은 평가를 잘한다 잘못한다도 좀 어불성설이에요. 평가라고 하는 것은 평가일 뿐이고 그게 실제로 시장에서 처분이 되어서 실현되어야 되거든. 실현된 가치가 실제 객관적 가액이거든요. 근데 평가를 해서 하기 때문에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에 굉장히 크게 오버밸류가 되게 평가를 해버려요. 평가를 안 하고도 세금 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실현되었을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게 이제 가세이연이라고 하는 제도인데 하나의 시스템이죠. 가세이연이라고 하는 게 뭐냐? 평가하지 말고 그 자산이 처분될 때까지 좀 기다려주라. 피상속이 돌아가시면서 남기는 게 현금 자산도 있고 부동산 자산도 있고 주식 자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분 자산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금 자산은 뭐 현금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이 부동산 같은 경우도 실제로는 만약에 상속세가 커지면 이 부동산도 급매해야 되거든요. 아니면 또 이것도 물납해야 돼요. 근데 제일 문제는 지금 기업하는 분들이 들고 있는 개헌권과 관련된 지분자산. 이거는 팔 의도도 없어요. 아니 지금 그걸 팔아버리면 자기는 사업 접겠다는 건데 그 팔 의도도 없는데 거기에 걸맞는 그 평가를 해가지고 그것도 최대 주주니까 할증까지 하네 또. 그래가지고 가세해버리니까 자기들은 죽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한 2번 정도 상속되면 회사 완전히 날아간다는 말을 하는 게 거기고요. 자본이득세의 가장 큰 스킨, 그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처분될 때까지 기다려준다는 겁니다. 그 구조인데 그것은 지금 현재 굉장히 그 여러 선진국에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스템을 바꿀 수 없다면 현재 있는 제도를 활용해야 할 텐데요. 기업 승계를 위한 다양한 조세 전략을 지원하는 민간 기업들. 그중 중소기업의 기업 승계를 돕고 있는 은행을 다시 찾았습니다. 상속 및 증여세 최고 세율이 50%인 것이고요. 증여세 과세 특례와 가업 상속 공제를 통해 절세 방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과세 특례는 생전에 주식을 증여하는 것으로 10억 원을 공제한 후 초과 금액에 대해 10에서 20%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가업 상속 공제는 사후의 자산을 상속하는 것으로 최대 600억까지 상속 재산에서 공제하여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속 재산이 총 200억, 개인 재산이 50억, 그리고 배우자가 부재인 상황에서 자녀에게 기업을 승계 시 발생하는 세금을 비교한 것인데요. 가업 상속 공제를 이용할 경우 사업 자산 150억을 공제받아서 일반 상속 시보다는 약 75억 정도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세 과세 특례와 가업 상속 공제를 적극 활용하여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업체 중 약 88%가 속한 소상공인, 즉 소규모 사업체의 경우도 기업 승계의 중심에 있습니다. 소기업, 소상공인 대부분이 가족 기업인 상황에서 승계 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지원 정책 또한 다양하다고 하는데요. 대전역 앞에 작은 시장, 그리고 그 안에 제법 규모가 있는 정육점이 있습니다. 불경기에도 불구하고 명절을 맞이한 시장은 나름 북적입니다. 시장 안 정육점은 질 좋은 고기로도 유명하지만 더욱 유명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91년생 젊은 사장님 지유정 씨입니다. 곧 출산을 앞둔 그녀는 아버지의 가게를 승계받은 후계자이자 7년차 대표입니다. 하루에 적게는 3마리, 많게는 5마리씩 화수목 이렇게 작업하고 있어요. 정석으로 배운 거는 아니고 이제 아버지 하시는 거 옆에서 작업 도와드리면서 많이 보다 보니까 눈으로 익히고 그게 또 실전에 들어가니까 그렇게 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발굴까지 제가 업무를 담당할 거라고 생각은 못 했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 일을 해야지 또 제가 새로운 직원이 들어오고 그 새로운 직원들을 또 알려줄 수가 있어서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어가지고 마음 먹고 더 열심히 보고 배웠죠. 거침없지만 꼼꼼하게 고기를 다듬는 지유정 씨. 하지만 그녀의 원래 직업은 따로 있었습니다. 승무원을 준비하다 잠시 일하게 된 꽃집에서 새 꿈을 꾸게 된 그녀. 플로리스트가 되기 위해 공부를 하고 꽃집을 직접 운영하기까지 했었습니다. 원래 승무원이 꿈이었어요. 그래서 승무원을 준비하는 과정에 자소서를 준비를 해야 돼서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그때 아르바이트를 했던 꽃집에서 일했던 그 일이 너무 매력적이고 저의 꿈을 또 바꾸게 하더라고요. 그 아르바이트 경험들이. 그래서 꽃집의 사장님이 되는 게 꿈이었는데 그래서 서울에 짐 싸들고 올라갔어요. 제일 유명하다는 그 청담동 가서 꽃집에서 일을 하던 중에 이렇게 대전까지 다시 내려오게 된 거죠. 사실 저의 계획에는 없었는데요. 아버지께서 이 가게 경영이 어렵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좋아하던 일을 그만두고 서울에서 내려와서 정리하던 거를 도와드리던 찰나에 정부에서 가업승계라는 지원 사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29살에 딱 여기 1월 1일 날 출근을 함과 동시에 그 해 7월 달에 가업승계 지원 사업을 지원하게 된 계기로 빠르게 승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사업자까지 이렇게 옮겨야 되는 건지는 모르고 저도 지원을 했던 건데 알고 봤더니 사업자까지 옮겨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저도 자신이 없었고 아빠도 되게 걱정을 되게 많이 하셔가지고 안 될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그때는 좀 가게가 많이 어려웠어서 굳이 또 마다할 필요는 없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 이름의 사업장은 이제 지유정이라는 이름이 당당하게 올라 있습니다. 고기를 발굴하고 매장을 정리하고 손님을 응대하고 작은 몸에서 나오는 에너지의 끝을 가늠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가장 어려웠던 것은 아날로그적인 경영을 디지털화하는 것이었다고 하는데요. 경영을 따로 배운 적이 없는 그녀는 가업승계 지원사업 첫 번째 지원자로 월세를 지원받고 세금을 정리하고 회계를 디지털화하는 부분에 상당한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책임을 부여받고 나서 세무 관리, 그리고 거래처 관리, 그리고 매입 관리 이런 것들을 다 해야지만 됐었어요. 결제도 다 제가 해야 되고 세금 관련된 세무사랑 통화도 다 제가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서 막 이제 기존에 있던 아버지랑 거래하시던 거래처 사장님들은 막 계산서 발행을
이제 분기가 딱 되면은 3천만 원 더 해주세요 막 이러면은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죄송한데 이거는 못 해드리겠다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 사장님이 거래를 끊으셨어요. 사장님들께는 죄송하지만 좀 저의 좀 규칙을 만들어서 매입 방법을 찾아서 그렇게 매입을 하다 보니까 매입 관련해서도 저의 거래처가 된 거죠. 가업승계 지원 사업을 시작으로 해서 그 다음으로는 도약 지원 사업을 통해서 정말 도약할 수 있었던 계기가 매년마다 있다 보니까 저도 계속 디벨롭하고 온라인 사업 확장시키고 패키징 개발하고 메뉴 개발하고 그런 것들이 매해마다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승계 후 가게는 더욱 도약하고 발전을 거듭했습니다. 새로운 거래처, 새롭게 시작된 온라인 사업, 고급화 전략으로 고객 니즈에 맞춘 선예약 후가공 시스템까지 지유정 대표의 정직과 신용을 바탕으로 한 경영은 대목이라고 불리는 명절 특수 때 더 빛을 발합니다. 명절이 돌아와가지고 기업권 선물 세트 나갈 게 있어서 이렇게 작업해가지고 포장하고 있는 겁니다. 소비자들께서 그 원하시는 니즈에 맞춰서 구성 세트로 만들어서 추천드리고 있어요. 명절에는 한 1톤 넘게 썰어야 되더라고요. 평소 대비 10배? 10배는 넘는 것 같아요. 명절 때는 가족 총 출동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거의 이모, 삼촌까지 다 오셔가지고 도와주셔가지고 매년 명절마다 이렇게 고비를 넘기고 있어요. 예약제로 받는 거기 때문에 주문 들어오면은 그때그때 만들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배달 다녀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도매는 주로 오전에 식당이다 보니까 다 배송을 해드리는데 여기는 또 단체 주문건이 있어가지고 급하게 연락이 오셔서 오후에 급하게 배달을 가고 있는 업체 중에 하나예요. 제가 아빠한테 요구하는 것들은 다 말하는 편인데 아빠는 오히려 반대로 그런 것들을 말하기보다는 그냥 기다려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직접 또 겪어보고 이걸 깨닫고 해야 되는 성향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말을 오히려 아끼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평소에도 되게 많이 해요. 사실 어제도 싸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눈이 좀 부었어요. 우셨어요? 네, 저 어제 4시간 울었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구루마 있으세요? 아 그래요? 제가 구루마를 높여가지고 궁금하도 됩니다. 아 그래요? 아니면은 제가 차를 그냥 올라갈까요? 그럼 아니요? 좀 많은데? 같이 들고 올까요? 아 영수증을 제가 주방장님께 사진 찍어서 보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영국이고요. 지금 둘째 딸하고 같이 사업하고 있는 아빠랍니다.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세대 차이가 나니까 처음에는 많이 좀 다툼이 많았었어요. 한 1, 2년간은.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게 디지털 시대 되다 보니까 인터넷 모든 이제 상업이 이제 앉아서 장사하는 시대는 끝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할 줄 모르니까
불만은 있죠. 있는데 그래서 잠깐 생각에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특히 그 대목 준비 같은 거 여기는 시장이다 보니까 좀 서민적으로 좀 하고 또 애들은 또 이미 한번 시작한 거라 인터넷으로 고급적으로 하고 그게 좀 차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데는 속상하다가도 그냥 또 참고 이해하고 말해야죠. 뭐 어떻게 애들인데 어차피 믿고 있으니까. 부녀 사이의 의견 차이, 경영 방식을 둔 기싸움. 처음엔 그 모든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늘 믿어주는 아버지와 딸의 노력은 지금의 소기업 소상공인의 가업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매일 출근할 때마다 느끼는 압박감? 근데 가끔 제 눈물이 나. 사실 여기서 어쨌거나 부모님께서 이렇게 계속 일하셔가지고 저희 딸 셋을 대학교 다 보내주시고 또 원하는 공부 다 시켜주셨거든요. 가게가 막 어려워도. 그런 거 생각하면 아, 정말 저는 가치 있다고 생각해서 좀 어렵더라도 잘 정리를 해 나가면서 더 키워나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가장 강했고 부모님께서 어떻게 보면 집에 있는 시간보다 여기 있는 시간이 거의 인생의 절반 가까이나 돼요. 그래서 사실 이 가게를 딱 접는다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은 부모님의 일생의 반을 없애는 듯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과감하게 가업 승계를 받게 되었는데 가장 어려웠던 거는 뭐 무거운 박스 들고 뭐 위험한 기계 다루고 이런 게 아니라 매일매일 갖고 가야 되는 그 책임감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우리 세대는 이제 거의 끝났으니까 여기서 이제 이 발판을 삼아가지고 전국 시장을 넓히고 저 꿈대로 이제 되었으면 좋겠어. 이게 나쁜 직업이 아니라 앞으로 희망 있는 직업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죠. 평생을 가게에 매여 제대로 된 취미가 없었지만 딸은 아버지에게 악기를 선물하고 취미 생활을 선물했습니다. 늦은 시간 가게의 문이 닫히면 아주 행복한 소리를 가진 음악이 흐르는 정육점. 기업 승계는 가족에게 또 다른 행복을 선물했습니다. 지원 정책들이 또 생각보다 많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그런 자료들을 찾아보고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은 지원하고 그리고 정말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가지고 부족한 사업장에서 부족한 그런 부분들을 계속 발전시켜 나갔기 때문에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가게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소상공인들 그리고 젊은 청년 상인들, 전통시장에 있는 청년 상인들이 힘내서 계속 도약할 수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정말 잘 돼서 수출하고 계신 청년 상인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네, 그렇게 잘 지원 정책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더 내고 싶어요. 딸만 셋, 딸부잣집 둘째 딸은 이제 어엿한 아버지의 후계자입니다. 국책은행으로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중 가장 큰 문제인 기업 승계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 경제의 뿌리인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권 최대 규모의 전문가들이 모여 기업 승계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 승계는 단순히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다져진 기업의 핵심 자산과 노하우, 그리고 인재까지 그 일체를 이어가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오래된 가치의 힘을 믿습니다. 그 안에 숨은 땀과 노력의 결과를 믿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크고 작은 중소기업이 그 가치를 오래도록 이어가길 바라는 마음. 100년 기업의 꿈입니다.
채널 A